안녕하세요. 조영근입니다. 오늘 벌써 15차시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파도 타기. 여러분 변화 좋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변화가 필요하냐? 필요하다고 합니다. 변화 좋아하냐?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여러분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성은 알지만 변화를 좋아하느냐고 물어보면 개인도 조직도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뇌는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현상 유지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를 통해서 더 새로운 걸 바라면서도 원하면서도 변화에 대해서는 태생적으로 거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변화와 혁신의 파도 타기에서는요, 우선 우리가 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변화를 예측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먼저 변화 예측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변화 예측이요. 여러분 변화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것 다 인정합니다. 변화의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역사적으로 변화가 없던 시대가 언제 있습니까? 변은 곧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조직도 인간도 변화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은 변화가 어려운 이유가 예측이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속도가 빠르고 변화가 예측이 불가능하다, 불확실하다, 그래서 변화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고 조직은 변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부릅니다. 하나는요, 여러분 변화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새로운 변화를 먼저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그저 혁신이라고 부른다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파괴적 혁신, 이렇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 창조한 거란 얘기예요. 변화가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가장 전문가들이 했던 예측을 몇 가지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1899년에 미국 특허청의 특허청장이었던 찰스 듀얼은요, 중앙정부의 특허청 폐지를 건의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 세상에 발명될 것은 다 발명됐다. 더 이상 발명될 것이 과학적으로 없다. 그러니 특허청 폐지하자 건의한 것입니다. 1899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 4년 후인 2003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자전거 수리점을 했던 라이트 형제는 동력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3, 4년 지나서 당시 최고의 전문가 찰스 듀얼의 말이 무색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IT 분야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1943년에 여러분 IBM 있잖아요. IBM의 토마스 J. 왓슨이라는 당시 IBM 회장은 컴퓨터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컴퓨터는 놀라운 물건이다. 대단한 발명이다. 그런데 이런 컴퓨터는 이 세상에 5대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50년, 60년, 반세기 흘렀는데 지금 여러분 컴퓨터 어떻습니까? 그때 왓슨이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성능 좋은 컴퓨터가 우리 집에 5대가 있습니다. 세상에 5대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최고의 전문가가 했던 얘기가 보기 좋게 너무나도 당연히 빗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와서 최고의 전문가, 아니 세계 최고의 인물이라고 하는 빌 게이츠가 했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2003년에 다보스 포럼에서요,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당시에 빌 게이츠는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구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당시 구글은 신생 기업이었습니다. 빌 게이츠는요 늘 그랬거든요. 거대한 기업보다 지금 창고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가장 무섭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표현했던 빌 게이츠조차도 구글에 대해서 묻자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구글의 창업자들은 록스타 같은 대접을 받거나 억만장자가 되기를 꿈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3년 후에도 사업을 계속할지 두고 볼 일이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구글이 2, 3년까지 갈 수 있을지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은 구글에 대한 과소평가입니다. 얼마 못 가고 아마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했던 평가입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9년이 흐른 2012년에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빌 게이츠가 창업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을 구글의 시가총액이 넘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예상 못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구글은 MS를 넘어서는 기업이 됐고 지금은 그 격차가 자꾸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은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서 당시 IT 제국
MS를 여러분 이긴 것입니다. 자, 파괴적인 혁신이 그러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린 구글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왜 파괴적인 혁신인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괴적인 혁신이 왜 어려운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이에요, 지금 우리 조직을 외부 환경이 변화해서 깨면은 우리 조직은 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 환경이 변화해서 조직이 변화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업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 회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외부 환경이 변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변한다는 것은 이건 뒤처진 개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내 조직을 깬다면 성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깬다면 성공하는 개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의해서 또는 다른 힘에 의해서 깨지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깨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공자, 실패자의 길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달걀을 보세요. 여러분, 외부 사람의 달걀을 깨면 프라이가 됩니다.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깨는 병아리의 길을 택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어려운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버트라드 러셀이라는 석학을 아시죠?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상시 매일 먹이를 주던 주인이 결국은 닭의 목을 비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닭은요, 운명의 순간을 맞이해서 모이를 주러 오는 주인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도 평상시처럼 모이를 주러 오겠지. 여러분, 그런데 닭은 주인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닭의 문제는 뭡니까? 평온한 일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닭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혹시 지금의 평온함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나고 나면은 필연이었던 변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린 지나고 나면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변할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나고 나면 필연이었던 변화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변함없는 일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그 믿음에 우리는 철저히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었던 것을 당시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조직은 지금 평온한 일상에 길들여져 있지는 않는가? 나는 지금 평온한 일상에 길들여져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혹시 이 평온한 일상을 그냥 유지하기 위한 가장 편한 선택인가? 아니면은 미래를 위한 정말로 올바른 선택인가? 우리는 늘 평온한 선택, 편안한 선택을 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은요, 바꾸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심리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 성향입니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 현재 향유하고 있는 것을 잃기 싫어하는 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 같은 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희열보다 2배가 크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산 주식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도 우리는 팔지 못하고 나중에 엉망이 돼버린 상태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향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고 직접 아마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편안한 선택이 아닌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파괴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파괴적인 혁신을 한 대표적인 사례를 여러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입니다. 여러분, 아마존을 아시죠? 아마존은 어떤 회사입니까? 1995년에 설립된 오래된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설립할 때 그 회사는요, 제프 베조스하고 그 아내하고 딱 한 사람 고용한 3사람이 만든 회사입니다. 아주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새로운 개념의 책을 판매하는 회사였죠. 온라인 도서 판매 회사였습니다. 여러분, 도서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회사를 제프 베조스가 만든 게 아마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1995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7년에 아마존은 자기의 사업의 소위 수익 모델을 깡그리게 부술 수 있는 파괴적인 혁신을 단행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전자책 단말기 킨들 출시입니다. 여러분, 저 킨들로 전자책을 볼 수 있는데, 킨들로 전자책을 보면은 여러분, 온라인 서적, 오프라인 서적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온라인 서적, 아마존의 책 판매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온라인 책 판매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면서도 여러분 혁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업 모델을 스스로 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파괴적인 혁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뒤로 아마존은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판매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이죠. 또한 놀라운 도전을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신문 산업이 어때요? 성장 산업인가요? 성숙 산업인가요? 아니면 쇠퇴 산업인가요? 일반적으로 신문 산업은 쇠퇴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쇠퇴 산업인 워싱턴 포스트지를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인수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내가 가진 관찰, 내가 가진 실험 정신을, 이 열정을 이야기가 있는 신문을 되살리는 데 쏟아붓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제프 베조스의 열정이 워싱턴 포스트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조스의 워싱턴 포스트지의 진로가 수없이 많은 기존 신문사와 언론사들의 진로를 결정짓는 새로운 방향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앞으로 어떻게 변신할지 우리 모두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마존은 분명히 파괴적인 혁신을 통해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도서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그 작은 회사가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이 됐겠습니까? 내 사업 모델을 스스로 파괴할 수 있는, 내 능력을 스스로 파괴할 수 있는 파괴적인 혁신, 여러분은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